랄프의 노래 하나 이야기 하나 10번째.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벌써 오늘 처서네요. 처서면 이제 더위가 거의 가시고 가을이 저만치에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 뭐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10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녹음은 되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네, 오늘은 또 전화 데이트로 더블 MC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해피 유머님이 함께 하시겠고요. 먼저 처음 노래 한 곡 듣고 해피 유머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데이트 두 번째 시간 해피 유머님과의 전화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피 유머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 안 더웠나요? 좀 더웠어요. 저 낮에 이제 학원에 잠깐 갔다가 아, 학원은 매일 다니시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거든요. 일주일에 2번. 네네. 학원은 어디 다니시는데요? 아 저쪽 군자역 쪽에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요즘 또 파티가 대세인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남들 파티,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파티가 대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아 이제 춤 이제 일반 이제 사교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틴 모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그 파티 문화는 열 종목을 해야지만 거기를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꾸 포기했다가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다 할 수 예, 있어야. 그래 그렇게 좀 신용은 내야만 그 파티라는 데를 참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춤을 추셨는데도 계속 학원을 가야 될 만큼. 그야말로 이제 그 지금 그 사용했던 거 가지고는 파티 문화에는 참석을 할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조금 더 새로 배우시는 업그레이드 시킨. 춤의 종류가 예. 있는 건가요? 아 지금 하는 거는 삼바요. 아 춤 하시는 분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뭔지. 아, 예. 예. 그러면 춤을 이렇게 초보자들이 추는 춤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춤이 삼바인가요? 아니 이제 꼭 초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제 10년 20년 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파트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교춤만 계속 고집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열 종목을 다 소화해서 남 앞에 막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 자기 성향이죠 춤도. 개인의 성향. 응. 그럼 보통 제가 이제 춤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10개를 다 배우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되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 많이 확률적으로 많아졌더라고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몇 예전에는. 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 그쪽 파티 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분위기나 음악이나 이제 의상이나 좀 수준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 좀 화려하기도 하고. 네. 네, 일반 무도장 같은데 가면은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화려한 거를 원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우는 게 거의 계속 배우시는 건가요? 뭐 이쯤 됐으면 이제 학원은 무슨 학원? 보통 그럴까? 어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회원님들 중에서 봐도 특히 남자분들은 그냥 솔직히 여자들은 한 70%만 소화시키면 남자분에 따라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남자분은 완벽하지 않으면 여자를 리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그 회원님들 중에서 10년, 20년 다 된 분들도 지금도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끝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네. 돈 없는 사람 그냥 집 말아먹기 딱 좋아요. 아, 이거 도저히 입문하기는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배워야 되는 거, 뭐 인생이 이렇게 깁니까? 그 10년, 20년.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를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더 열공을 하고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 가셔서 일주일에 2번씩 배우시고 파티를 가시는 거는 어떻게 가시는 건데요? 그냥 저는 뭐 고급 파티는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요. 본인이 이제 그 춤을 다 소화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정해진 파트너가 있거나 내 수준에 맞춰줄 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춤을 다 소화 못 시키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 남자 파트너가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를 시도한다든가 그럴 땐 어떠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실력이 부진한 분이 이렇게 리드를 하시면 굉장히 여자가 이렇게 부대낀다고 그래야 되나? 좀 불편한 걸 느끼죠. 그러니까 여자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남자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춤은 솔직히 파트너끼리 하는 춤이다 보니까 네. 호흡이 안 맞으면 이제 불편하다는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딱 봤을 때 상대방의 실력은 어떻게, 그러니까 파트너가 될 때 어떻게 가늠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보여지는 춤도 멋있으면 좋고 일단 본인들이 이렇게 둘이 맞춰서 춤을 출 때 불편하지 않고 이제 호흡이 잘 맞으면 서로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네네. 호감이 가셨던 분은 어떤 스타일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최악이었어 하는 분들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느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고수분들이나 거의 이제 선생님 수준인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니들 하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춤이 거칠거나 막 이렇게 기분이 안 된 상태에서 여자를 막 끌고 다니면 여자가 피곤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지적을 하시나요? 아니, 그냥 조용히 인사하고 나오죠. 예. 굉장히 처음 하는 분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이렇게 함부로 지적질을 하거나 충고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슈슈님도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 그 심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꼭 가르치는 분이 꼭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예. 예. 하여튼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수치감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 수치스럽기까지 해요, 나중에는.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무슨 모션을 취하거나 고개를 막 밀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수치감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 여자 입장에서는. 예. 근데 뭐 그런 분이 흔치는 않은데 이제 가끔 있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노래 한 네네. 곡 신청해 주시죠. 네, 비틀즈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비틀즈의 어떤 노래를? 네, 헤이즈드가 굉장히 듣기가 알겠습니다. 편안하고요. 자, 그럼 네네. 먼저 헤이즈도 듣고 또 이야기 네네.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헤이즈도 듣고 왔습니다. 특별히 헤이즈드란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이제 그때 우리 때만 해도 네. 뭐 그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라서 주로 라디오를 지금은 예, 검색 하나만 하면 모든 게 궁금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어요. 무슨 네이비니 뭐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냥 좋아했어요. 괜히 뜻도 모르고. BTS가 과거에 비틀즈 정도의 스타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외국 청소년들이 우리말을 몰라도 그 가사에 공감하고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어렸을 적에 팝송 가사를 모르고도 그 느낌과 감정만으로도 좋아했던 네, 그냥 것처럼. 그 예, 음악이 그냥 좋고 그렇죠. 이렇게 예 듣는 느낌이 좋으니까 그냥 뜻도 모르고 좋아했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좋아했다는 표현보다는 그 음악 자체를 즐기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마치 예, 예.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스타일 노래 따라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다 이해하고 하겠어요? 물론 음악적인 느낌으로 그냥 그렇죠. 특히 이 비틀즈의 헤이즈드는 싱글 중에서 가장 히트를 친 노래거든요. 네네. 그 사연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예, 그 멤버의 아이에 대한 노래라고 들었거든요. 그 네네. 누구였더라? 하여튼 저도 그 자기 아이에 대한 얘기인가? 예, 그래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디스코 음악 한참 유행할 때였나? 그때 80년대쯤 나왔던 음악들도 다 팝송 다 듣기가 좋아서 그렇죠. 엄청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댄스 하고 나서는 자꾸 뽕짝에 길들여지니까 예, 팝송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데 가서 가끔 기획은 노래가 나오면 너무 신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음악이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우리 댄스 하는 데도 가면 그러면 굉장히 막 새롭고 기분이 좋아요. 그 비틀즈의 노래는 그 가사들도 많은 철학적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팝송에 비해서는 가사를 듣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른 노래, 그러니까 다른 그 메탈이나 다른 팝에 비해서는 가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공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떤 계기로 사질모에 들어오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그 가입 연도는 상당히 이죠. 2008년도에 제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하다가 한 2016년부터 제가 이제 그 대화방이라는 그 번개 한번 참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도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신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냥 사교부터 시작해서 일반 그 사교춤, 일자춤이라고 그러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꾸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이제 한 6종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는 이제 하시고 짜들모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글 읽고 정보를 얻는 정도만 쓰시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대화방 번개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돌아온 영우님이라는 분이 그때 방장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만나신 이제- 분들이 그 돌아온 영어님하고 또 이제 착한 악마님, 네. 뭐 이제 대구에 계시는 청개구리님 남자분은 또렷이 기억나는 분은 이제 착한 돌아온 악마? 영우님하고 네. 착한 악마님하고 또 다른 몇몇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활동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친분이 이제 쌓이면서 제가 글도 쓰기 시작했고 네. 친분이 두꺼워진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만난 분들하고 뭐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어떤 행사에 나갔다든가 어떤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이라든가. 뭐 제가 조금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외향적인데 소심하고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음주도 못 하잖아요, 제가. 네. 예, 술을 못 하니까 같이 어울리는 건 조금 소홀할 수가 있는데 그 술을 못 하면서도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술을 안 드시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술 취해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그 재밌는 장면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보죠. 근데 그런 것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같은 말 반복하고 자꾸 그러면 좀 솔직히 짜증도 나는데 또 뭐, 술 드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한 말 떠고는 그 애교스러운 일이죠, 뭐 그거야. 예, 예, 예. 그거 이해 무슨 뭐 술 때문에 뭐 좀 심한 사람 없었나요? 예,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렇게 술 때문에 뭐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수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은 뭐 그분들은 이제 한번 이제 술을 시작하면 자리가 길어지죠, 물론. 근데 이제 끝까지 인내심으로 그냥 버틸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슬그머니 피곤하면 나올 때도 있긴 하죠. 네. 체질적으로 술을 못 드시는 취향이세요?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엄마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그런 건 엄마를 닮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본인은 저희 여동생들은 술을 저보다는 좀 해요, 솔직히. 근데 저만 이렇게 술을 입에 대지를 않게 됐어요, 이상하게. 근데 술을 이게 체질적으로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싫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근데 이제 누가 권유를 해서 네. 먹어봐라 해서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저도 조금 과하게 좀 먹을 때가 있어요. 해봐야 이제 맥주 반 컵 정도? 한 컵 정도 먹으면 예. 확실히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서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 체질적으로 술을 못 드시는 분은 뭐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좋아지기보다는 굉장히 불쾌해지고 힘들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기분은 좀 업되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용감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몸이 술을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안 드시는 거네요. 네, 제가 사실은 친정 아버지 시부모한테 술에 좀 질린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네. 거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아마 저도 남들 따라서 먹고 마시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딱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앞으로도 술을 배워보실 지금 생각은 한 없고요. 잔만 먹으면 이렇게 손바닥 발바닥까지 빨개지고 예. 체질적으로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안 받기도 하시고. 예. 그래도 그 집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렇고 집안은 어떻습니까?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는 그럼 집에서도 술을 별로 집안에서 술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겠네요? 어떻습니까? 아니 모이면 먹어요. 이제 이 여자 자매끼리도 모이면 제 밑에 걔들은 술을 좀 하니까 네. 꼭 맥주를 사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술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안 할 뿐이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배워보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아유, 저도 좀 남들처럼 밥 먹고, 좀 막, 완전 취해가지고, 조금 망가져 보기도 해보고 싶고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요. 술을 절대량을 많이 드시지 말고, 네네. 남들의 10분의 1만 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도 그라스에 다 받지 마시고, 네네네. 얼음물을 달라 그래갖고, 얼음물 9에다가 맥주를 딱 1만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술자석에 가면 따가 돼가지고, 네. 그냥 안 어울리니까, 이번에 음방 번개만 한 것만 해도 그래요. 3차까지도 갔다는데, 저는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집에 왔거든요. 그런 게 좀 잘못된 거긴 해요, 솔직히.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아니, 제가 따가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술을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소주 5병이 정량인 사람은 5병 마시면 되는 거고, 소주 한 잔이 정량인 사람은 그 한 잔을 갖다가 5병만큼 불려서 마시면 되잖아요. 술 친구들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좀 소량이라도 마시고 그래서 한번 어울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술자리 가시면 예. 얼음물 달라 그래갖고 거기에 소주를 딱 한 방울만 넣어 드셔야 돼요. 그러다 아마 다른 분들이 글라스 마신 것만큼 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음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단합이 돼야지. 이렇게 항상 그런 식이니까 네. 제가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믿을 만한 분들, 친한 분들 몇 분이 있을 때 한번 네네네. 본인의 몸을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글라스에다가 조금을 드셔보시면서 내 몸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근데 정말로 신체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정말 소주 한 잔만 들어가도 굉장히 몸에 그렇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제가 항상 술을 안 드신다는 분들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본인이 얼마만큼 마셨을 때 즐거우면, 예를 들어서 그게 소주 한 방울씩 있거든요. 근데 한 방울 마셔서 즐거우면 그분은 한 방울 마시고 5병 마시는 사람처럼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술자리에서 내가 한 잔 마셨으니 너도 한 잔 마시라라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지 못하고요. 아니, 저도 좀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술 마셔보니까 이렇게 대담해지고, 뭐, 원래도 시끄럽고 말은 잘 하는 편인데, 더 막 용기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진짜. 하여튼, 불쾌하지 않을 만큼 본인이 얼마큼 마셨을 때 기분이 좋은 거를 한번 스스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지금 뭐. 그럴게요. 예. 자, 여기서 또 한번 노래 다른 거 한번 듣고 가죠. 또 어떤 노래 또 신청해 주셨습니까?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라는 노래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예,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대 단 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울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 되는 그날에 나와 함께할 그대다 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소중한 너를 위해서 내게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을 사랑할게. 그대만이 네, 이회준의 네. 나에게 그대만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해피유머님을 알기 위해서 네. 릴레이 이벤트 50문 50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참고하시라고. 뭐랄까, 이력이 뭐 내세울 게 그닥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예, 그냥 여기- 솔직 담백하게 쓴 거거든요. 예. 네. 그 좋아하는 것에 보면 소통이 잘 되는 분과 진솔한 대화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다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으셨겠네요. 네, 있죠. 아, 그분에 예, 대한 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진솔한 대화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숨김없이 솔직하면 통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솔직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건 솔직한 얘기구나라는. 이제 자기가 뭐 실수했던 거나 무슨 과거 경험담 무슨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꾸밈없이 얘기하는 거는 딱 보면 알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고, 좀 창피한 얘기, 부끄러운 얘기도.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분이 참 좋아요. 남자나 여자나 가식 없이 그냥 그러면-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와, 어떤 대화. 그럼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스스로 하다니 참 솔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얘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자기 사랑 얘기, 아니면 자기가 부끄러웠던 얘기, 실패한 얘기, 어떤 거? 사랑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적인 얘기나, 그게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그렇죠. 내용들. 꺼내기 힘든 얘기를 그냥 이렇게 숨김없이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이제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느끼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거 하나라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랬던 얘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참 솔직하게 느껴졌다. 이제 이렇게 좀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무슨 굴곡이 없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 같은 거, 이제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이신데요? 충남 부여예요. 아, 부여.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썼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학교를 막 보통 10리, 20리 걸어서 다니고 막 지역이 많잖아요. 네. 시골 출신들은.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시골 동네는 초등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었고
중학교도 한 우리 떨어진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비행기만 안 타고 다 타야 가는 거야. 배까지 타고 학교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 지방에서는 기차도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한 2시간씩 통학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이제 대전이나 서울로 유학을 가면 몰라도 이제 집에서 다닐 경우는 대전까지는 한 그때 당시 완행을 한 2시간씩 타야 학교를 갈 수도 있었죠. 아, 그러면 네, 부여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결혼하시면서 어디서 섬에 살림을 시작하셨어요? 생활을? 아, 20대 이제 20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네, 20대는 그냥 그렇게 애들 키워놓은 걸로 그냥 세월을 다 소진하고 어디서 사셨어요? 30초에 이제 서울로 아, 이사를 온 거예요, 저가. 어떤 계기로 서울에 오시게 됐나요? 이제 남편이 먼저 직장을 잡아서 이제 원래 이제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네. 뭐 특수작물을 하거나 그런 거가 이제 생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자녀들 이제 그 진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족끼리 상의를 해서 서울로 일단 이제 올라온 거죠. 남편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제가 뒤따라 온 거죠. 네.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케어하느라고 20대는 그냥 한 10년은 그냥 보내버리고 30대 초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걸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 오셨으면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서울 생활이 시골 생활에 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아유, 힘들었죠. 예, 네. 예, 그 솔직히 말하면 그 농협에서 그 몇백만 원? 전세가 그때 하여튼 5, 600은 얻을 수 있었던 시기예요. 88년도인가 그때니까. 아, 그때 그럼 서울 어디서 사셨나요? 아, 이제 시흥동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 시원이 사는 동네. 근데 언니네 집을 가보니까 엄청 발전이 됐더라고요. 아, 저가 그때 살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빈민촌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그쪽 난곡이나 예, 시흥 쪽이. 근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네. 살 때만 해도 완전 시골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30대부터 한 30년 서울에 사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가정적으로도 자리가 좀 잡히고 애들도 이제 제가 일찍 낳기 때문에 제가 이제 40대 때 걔들은 20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 둘 다 군대 갔다 오고 직장도 다 괜찮은데 다 돼서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이제 놀러랄라 할 시기인데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딱 또 이제 조금 고생을 그런 시기가 했다는 얘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힘든 아주 암울한 시기가. 근데 어쨌든 완치되셔갖고 지금은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도 요새는 뭐 암도 다 치료가 되니까 많이. 사실은 춤도 그래서 더 배우게 된 동기가 됐고요. 네. 네, 춤 배우기 전에는 이제 산을 열심히 다녔죠. 사실은 네. 공기 좋은 데 다녀야 된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춤을 배우고 나서 또 산을 또 멀리 한 거예요. 춤이 더 재밌으니까. 여기 보면은 마음속으로는 바람을 피셨다고 했는데. 아,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좀 제가 해주시죠. 이제 백화점 쪽에서 이제 제 전문직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말하자면 거기 이제 자주 들랑거리는 분이 있었는데 본인보다 나이가 위였나요, 아래였나요? 아니요, 좀 한 살 아래인가 비슷했어요. 네. 근데 엄청 햄성하고 막 멋있어갖고 제가 그 외모에 좀 뿅 갔었는가 봐요. 잠시 마음을 뺏긴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린 나이에 네. 누구 사귀어본 적도 없고 이제 물론 동네 오빠 이제 사춘기 때 동네 오빠는 짝사랑을 해봤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 그 내가 누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한테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미수에 그쳤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예, 뭐 어차피 뭐 가족 있는 사람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네네. 믿겠습니다. 사실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뭐 약간은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건 조금은 숨겨도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 취미생활 하는 데서도 아 괜찮다 저 정도면 좀 친구로서 지낼만 하다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함부로 도전을 못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그런 마음이 그런 없다면 아마 그거는 거짓말 가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가장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해피부모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30대, 40대는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예예예. 정신적인 바람이든 뭐든 아무튼 예. 스치고 지나갈 수 있죠. 사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거기도 제가 메모해 거기에 이제 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 이름 석자하고 그분 그 차 번호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그 정도로 마음을 빼앗긴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완성으로 남아서 계속 그렇죠. 그리고 이루어지면 마음이 뭐 할 거예요? 또 솔직히 각자 가정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인생에서 그 산을 마치 여우와 심포도 우화처럼 아이 저기까지 가면 안 될 거야. 저거는 맛없는 포도일 거라고 포기하는 것보다 한 번 그 산을 넘어서 다 겪어보는 게 나중에 눈 감을 때 좀 더 후회스럽지 않은 삶이 아닐까요? 후회가 없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뭐 해피 의원님도 암송을 받았을 때 진짜 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어떤 큰일까지도 마음의 염두에 두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걸 겪고 솔직한 나서 심정에 예. 겪고 나셨으면 못할 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피 이모님께 조언은 아니더라도 제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스스로가 술을 어느 정도는 배워보시는 거 하나 조금 한 방울이라도 둘째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집착할까봐 혹은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는데 주저하신다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남녀간의 어떤 뭐 그런 뭐 깊은 관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얘기하고 또 그런 기회. 그래서 또 까일 수도 있죠 뭐. 네네,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제가, 감히. 감히 뭐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번 도전했다 까여서 슬픔으로 남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저라면 한번 도전했다가 까이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도 후회, 안 해도 아싸. 후회할 바에 그러면 해보고 예, 후회하는 게 낫죠.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갖고 저 술 한잔 하자고. 알겠어요. 야, 다음 주에 전화 받으시는 분이 싸질모 회원 중에 계시면 저한테 나중에 술 한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문 다 나게 생겼네. 저는 누구한테 술을 얻어먹어도 꼭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꼭 저한테 한 잔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노래 몇 곡을 적어주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프랑스 상숑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네, 모나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우, 멋있는 노래인데. 네, 모나코. 네. Monaco. 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On est tout seul au monde. Tout est bleu.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Ne dis rien, embrasse-moi quand tu voudras. Je suis bien, l'amour est à côté de toi. On est bien. Monaco. 28 degrés à l'ombre. Tu ne dis plus un mot. J'éteins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Ne dis rien, l'amour est au-dessus de moi.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들으셨습니다. 네. 이 노래가 사실은 이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뭐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네. 그때 80년대 무슨 그 나이트 가면 그 음악이 꼭 그 스트립 쇼 같은 거 할 때 배경 음악으로 이게 꼭 깔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그 목소리가 엄청 남성 그 가수 목소리가 엄청 섹시하면서도 좀 독특한 게 흥미로워요. 언제 들어도. 80년대면은 결혼을 80년대 초반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죠. 더 빨리 했겠죠. 예, 예. 그러면 그때 서울 올라오셔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나이트를 가신 예, 셈이네요. 이제 그때가 이제 전성기예요. 저는 말하자면. 10대도 흐지부지 보내고 20대도 흐지부지 그렇죠. 보내고. 이제 아이들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제 앞가림 하는 나이가 됐고. 예.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30대 되면 이제서야 결혼을 하니 많이 하지만 이미 일단 애들은 이제 오토로 돌리는 거죠. 이제 학교 가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20대 청춘이 했던 일을 그때서 하신 그거를 거예요. 이제 그때 못한 걸 그때 하는 거죠. 저는. 네. 맞아요. 이 모나코의 가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의 목소리고 섹시하게 들리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예, 느낌이 그랬어요. 예. 이 모나코라는 데가
저 프랑스 남쪽에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옛날에 아, 왜 우리 그 네네. 그레이스 켈리 기억하시죠? 네네, 그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예,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우리보다 윗세대들이 아는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제 모나코에 시집을 가서 공국에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됐었죠. 아, 예, 그랬다가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군요. 예, 네네. 그래서 그 그레이스 켈리가 그 상당히 그 우아한 미모로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돼 있어갖고,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 같은 삶 아닙니까? 왕비가 됐으니까요, 영화 배우가. 그렇죠. 비록 네네. 뭐 모나코 공국해봐야 조그만 나라지만 그래도 거기는 카지노나 자동차 그랑프리로 유명하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진짜요? 네, 그 프랑스 남부를 돌다 보면 모나코 공국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노래 가사를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 모나코의 너무나도 무더운 28도의 그늘에서 세상엔 오직 우리 둘뿐이었죠라는 게 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 중간에 사실 그 들리는 목소리는 모나코라는 이제 발음만 들리는데 프랑스어를 몰라도 느낌이 남자가 왠지 그 여자를 그러니까 어떤 그 유혹하는 듯한 그런 예, 엄청 섹시한 끈적- 그런, 예, 섹시하다기보다는 끈적끈적하죠. 아, 그냥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손 대면 막 묻어나 그렇게 끈적끈적한 맞아. 목소리로. 완전 그냥 저음에다가,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르면은 저도 좀 끈적끈적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아우, 멋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를 안아주세요. 그대를 어루만지는 데서는 뜨거웠지요. 야, 이거 어쩐지 그 노랫말 따라서 그 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스트립쇼 할 때 꼭 그 깔리는 음악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이거를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걸로 나왔다면 그 스트립쇼가 더 끈적끈적했겠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되게 느낌이 좋은데 오네스티엔. 사실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제 쫙 거기에 대한 소개가 돼 있으니까 궁금증이 풀린 거죠. 네. 오네스티엔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열정적인 볼 일이 끝났죠. 그 다음에 남자가 뭘 할까요? 나는 담배를 껐습니다. 담배를 진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안 피시죠? 예, 저는 아예 그래도 담배 피는 생각 못 하는데 뭐 담배까지. 혹시 부군이 담배를 피시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담배 한 대 피는 모습?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번 금연했다 다시 피거든요. 요즘에 다시 또 피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내야지. 계속 그렇게 참을성 없이 다시 시도하고 하니까 한 가지 제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말 남자들은 사랑을 나눈 다음에 담배를 한 대 피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가물가물하시구나. 아니,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기분 좋아서 피는 건지 씁쓸해서 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씁쓸해서 피는 담배는 아닐 겁니다.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저는 실제로 담배를 한 번도 안 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단하시네. 그런데 옆에서 군 생활할 때 많이 담배를 피잖아요. 힘들 때. 그렇죠. 정말 예. 만나게 이렇게 피는 걸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해요. 정말 그 막 땀에 절거나 비를 맞거나 그 참호 속 어두움 속에서도 그 담배 한 대 이렇게 막 그 희열을 느끼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해피 유머님이 맨정신으로 술 취한 사람들 볼 때 저 약 빨았나 하는 느낌으로 보는 느낌과 비슷할 겁니다, 아마. 예.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보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끊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피고 즐겁게 즐기다 가. 어차피 담배 안 펴서 10년 더 살면 뭐하니? 네, 저도 그 담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한데, 예. 제가 직장 생활 30대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같은 나이대였어요. 근데 네. 뭐 면담할 게 있다고 사무실로 살짝 부르더니
담배를 딱 하나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 그래서 저는 저를 테스트 해본 건지 해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끊었다고 그냥 안 핀다고는 안 하고 그냥 혹시 끊었어요. 혹시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끔 쓱 나가서 한 5분 10분 있다 들어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가요? 네.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그 사장님이 말하자면 저를 테스트 겸 한번 그냥 이렇게 시도해본 것 같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밀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우리 때 얘기거든요. 근데 그 김혜수 주인공이 담배를 연거푸 막 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 그렇게 한 사람은 했다고 우리처럼 이제 안 하는 사람 안 하지만 이미 그때도 다 할 사람은 했다는 거죠. 저도 80년대 중반에 제가 알고 있던 친하게 지내던 술 좋아하던 여자친구들은 다 담배를 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은 집에 갈 때 그 담배를 들고 가면은 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담배 그 당시 솔이나 각선 정도를 샀는데 이제 한 갑을 사서 술 먹으면서 한 반쯤 피고 그거를 이제 저를 줍니다. 그러니까 버리긴 아깝고 받아요 담배를.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 이제 다른 피는 사람 주는 거. 사내놈들 술 마실 때 또 담배 사러 나가거나 뭐 부탁하잖아요. 그럼 야야야 내가 담배 줄게 이거 펴 이렇게 내주죠. 네. 현명하시네. 네, 그래서 그 담배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자유로운 여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저 80년대 중반의 분위기는 그냥 당연하게 그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소신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좀 강하게 보일 자기를 네. 어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섣불리 꼬셔서 넘어가지 않을 여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저 그것도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진짜 댄스하는 친구였는데 네. 담배를 진짜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핸드백에다 항상 담배를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담배까지 하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자꾸 귀찮게 하거나 자꾸 어디 2차 가자고 꼬드기거나 하면 그냥 그걸 딱 그래서 뿌리치기 위해서 담배를 딱 하나 꺼내서 딱 입에 딱 물면은 가짜 담배를 딱 한대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요거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네.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 예.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섭불리 이렇게 넘어올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강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대단한 애구나. 나름 자기를 지키는 그 방어? 그런데 80년대 만났던 제 여자친구들은 그냥 꼴초였어요. 담배 중독돼 갖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사람은 하고 지금도 20대 아가씨들 여기 대학생들 저희 집이 학교 근처거든요. 네. 여기 산업대 옆인데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철길에서 막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런 거 보면 술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제가 좀 구식이라 그렇겠죠. 정말 난 담배 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산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산을 갔어요. 옛날에 설악산 같은 데도 왜 짐 잔뜩 짊어지고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이제 소주 한잔하고 이제 갔는데 당연히 담배가 떨어지죠. 그런데 세상에나 재래식 화장실 그 똥더미 휴토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피더라고요. 아이고. 장초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담배가 저렇게 강렬한 거구나.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만 누가 그 노숙자가 버리고 간 막걸리나 소주 반 병은 내가 걸떠 보지도 않는다. 술 마시는 사람은 최소한 품위는 지키는데 이 담배 피는 놈들은 도대체 품이라는 게 없구나. 네, 꽁초도 주워 핀다는 얘기 저도 그래서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손을 댔다가는 나도 화장실 똥통 뒤져서 꽁초 주워 먹는 신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많은 그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안 피고 버텼습니다. 어쨌든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술 좋아하는데 담배까지 폈다가는 아마 지금쯤이면 병풍 치고 향 피울 수도 있고 잔디입을 덮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른 얘기 진행하죠. 네네. 또 어떤 노래 신청해 주시겠어요? 아, 이제 우리 한국 노래 좀 신선한 거? 엄정화의 해피데이? 엄정화의 엄정화의 해피데이. 해피데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s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Shake, shake, shake. 항상 똑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지만 나는 힘든 일에 쓰러지지만 고개를 숙일 건 없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걸 찾으면 돼 나의 주위를 둘러봐 힘겹다 느낄 땐 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미소 닮아봐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s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아주 가끔은 살아있어 즐겁게 웃고 또 어떤 날은 사랑으로 울기도 하고 쉬운 건 하나도 없어 그 속에 기쁨 느끼면 그걸로 돼 조금 낮추어 돌아봐 삶이 무거울 땐 아무 말 없이 피고 많은 사람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s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라라라라라라 smile again 라라라라라라 happy days 커다란 하늘처럼만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생각하는 거야 눈물은 있는 거야 never cry 푸른 햇살처럼 sunshine days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네, 엄정화의 인생은 아름다워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해피데이가 제목이 아니라 페스티벌이었네요. 네, 담배 얘기도 했고 옛날에 그 소개팅, 미팅, 고팅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근데 너무 일찍 결혼하셔갖고 그런 진짜 그 젊었을 때 그런 추억은 없으신가요? 혹시 또 그런 네, 게 별로 거의 없는데 잠깐 동안 그 있었던 그 사건들이 좀 있긴 있죠.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게?
70년대 후반? 네. 예, 그쯤으로 기억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뭐 저희 때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우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예, 대학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우러러보고 막 지금은 대학생이 너무 흔하지만 뭐 물어볼 그때 것 우리 같지 시절만 않지만 해도 어쨌든 뭐 예, 예. 진학률이 되게 낮았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네네네네.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 우상이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아닌데 이제 여자들 5명이서 어떻게 우연히 소개팅이 됐는데 대학생 오빠들하고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디 이제 고향에서요? 아니면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요. 네. 예예예 그 나름 유명 그 연세대 같은 유명 대학을 다니는 그런 오빠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자애들은 다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예. 그냥 그때 당시 우리는 이렇게 일부러 책 옆구리에다 이렇게 하나 끼고 대학생 티내고 다니고 그런 시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오빠들하고 연관이 어떻게 돼갖고 소개팅을 했는데 청평 유원지를 가서 청평이요. 그러니까 예 청평 가평에 경춘선을 타고 대성리지나 예, 예, 예. 청평을 가셨겠네요. 청평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야전이라고 그러나 야외전초 네, 그렇죠. 옛날에 예, 그 대성리 청평이 켜놓고 이제 돌아가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어떤 오빠들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갖고 그때 당시 디스코 춤 한참 유행을 그 정말 그 고고춤 우리 때는 디스코가 아니라 고고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디스코는 해도요. 나중에 나온 거고 예. 예 우리 때 고고춤이라고 막 허벅지 꽉 끼는 바지 입고 그냥 흔들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 오빠들이랑 이제 가가지고 야전 털고 이제 막 디스코를 막 추고 이제 호숫가에서 놀았는데 내가 조금 마음에 관심 있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었어 그 중에서. 근데 그 다른 어떤 애가 걔 여자애가 가서 계속 거가 들이대면서 춤을 같이 막 고고를 추더라고요. 예. 그런데 얼마나 그냥 우울했던지 몰라요. 제가 그냥 그거를 가서 그 오빠 내 거래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때만 해도 어리고 소심하니까. 그래도 그때 기차 타고 청평까지 가셨으면 참 원종 멀리 가신 건데. 그렇죠. 예. 또 마음도 참. 그래갖고 이제 그 호숫가에서 막 그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고고춤을 막 신나게 췄는데. 거기서 보트를 타셨어야죠. 남자하고 둘이서 보트를 타야지 이게 썸이 생기는데.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그 오빠한테 어떤 여자애가 막 같이 간 일행 중에서 막 들이대면서 둘이 막 춤을 추고 친한 척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 그 다른 남자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짝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자애들 5명, 대학생 오빠들 5명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잘난 오빠만 보이고 그 옆에 나머지 4명 중에 해피머니를 바라보고 있던 딴 남자는 기억도 안 나시는 거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1등만 좋아하는 참네. 이거 그 옆에서 보통 남자 심정을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아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뽀롱이라 가지고 누가 잘렸어요. 그렇다고 또 내쳐요? 야. 네, 막 커피숍이나 음악다방에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조금 이렇게 소개팅처럼 해서 청평까지 이제 청평까지 가는 게 진전이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분이 다 뽀롱이 나가지고 잘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 슬픈 추억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요즘도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소방차가 부른 어젯밤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가 했던 관련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도 내가 노래방을 가거나 무슨 모임에서 2차를 가면 꼭 그 노래를 꼭 선곡해서 부르는데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조금은 젊었을 때 그래도 좀 마음속에 좀 섭섭하셨겠네요. 많이 섭섭하고 우울했죠. 그게 저는 그 이후의 세대라 전두환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졸업정원제를 도입하면서 대학생 숫자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그 전보다는 대학 가기가 쉬워졌지만 그때도 20%를 넘지 못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가던 시절이 제 시절이고 70년대에는 여자들은 아마 20명, 30명 중에 한 명도 못 갔을 거예요. 네네. 우리 고향 친구,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딱 2명이 하나 음대 가고 딱 2명 갔어요. 여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 친구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 그 70년대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네, 왜 그 네, 가짜 대학생이라는 남자나 여자나 그 가짜 대학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뉴스들도 있었고 가십도 있었고 썬데이 서울에 늘 나오는 알고 보니 네네네. 가짜 대학생. 맞아요. 그 시절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부러 그때는 이제 책을 하나 딱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대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아, 예.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원서로 이렇게 딱 하나 들고 다니면. 그 진짜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아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뭐 재밌잖아요. 아유, 부끄럽긴요. 그 시대. 결국은 그게 포롱이 나서 나중에 이제 다 잘린 그 서글픈 사연이 있었고 지금도 그 소방차 노래 그 어젯밤 이야기를 제가 즐겨 듣고 즐겨 부르거든요. 지금도 자, 딱 그럼 그때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 시절. 예. 그러면 여기서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그럴 거요. 네, 네, 소방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른데도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네, 서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제가 제목을 몰랐네요. 보니까 다 당연히 네, 흔한 노래인데. 네, 흔한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가 제목이 어젯밤 이야기라는 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난 내가 싫어졌어, 난 내가 싫어졌어. 가슴 네, 사실은 아팠어. 저도 노래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제목이 떠오르질 않아서 맨날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쉽지만 그래도 청평에서의 추억이지만 그래도 가슴 설렜던 추억이셨겠네요. 그 네, 그렇죠. 남자분. 네. 그 사람은 어디서 씁쓸한 지금 추억이지만 잊지 못할. 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기억은 20대 남아있던 기억이랄 게 또 이제 있을까요? 또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0대 때. 교회 오빠 얘기요? 예. 교회 오빠. 그래도 교회 오빠 정도 나올 정도면 그 부여지만 그래도 마을이 좀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그래도 아, 예, 좀 면 소재지에서 가까운 데였고, 네. 또 그 집 근처에 큰 교회가 2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그 교회는 그 짝사랑하는 오빠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더 간 거죠. 교회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오빠를 보기 위해서. 오빠가 인기가 좋았어요. 동네에서 아주 그냥 스타였어요, 스타. 왜 좋았죠? 잘생겼나? 쉽게 말하면 제가 아마 사진 뭐 글에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멋을 내고 패셔니스트라고 그러나? 그때 당시 이렇게 가죽 점퍼 막 브라운색 가죽 점퍼에다 청바지 입고 머리 이렇게 막 슴슴하게 하고 그러고 다니면 부여의 부호의 아들이네요.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닌다니. 약간 건들건들하는 이제 오빠인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가죽 잠바는 뭐 서울 사는 저도 입기 힘든 옷이 가죽 잠바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신성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런 점퍼를 입고 껌 딱딱 씹으면서 건들건들하고 좀 노는 오빠였는데 이 또 나쁜 남자에 끌리셨구만. 예, 어린 마음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오빠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방에서 이제 엄마하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도 그 밖에서 오빠가 지나가면서 콧노래 하면서 해파람을 싹 불면 제가 밥 먹다가 막 뛰어나가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기지개 맞고 혼나고 막 아이고야, 뭐 이게 무슨 가시네가 무슨 밥 먹다가 여기다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오빠가 지나가면 그렇게 제가 나가는 걸 엄마가 눈치를 챘어요. 그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인 것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만 못할 뿐이지 나름 생각하고 할 건 다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짝사랑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추억이지요. 나중에 그 오빠가 이제 군대 간다고 예. 이제 소문이 나고 인사를 나중에 하는데 이제 동네 그 지인들이나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떠나가는데 며칠을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냥 아쉽고 서운해가지고. 아 군대 갔으면 찬스인데 미움 편지라도 보내지 그랬어요.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짝사랑으로 끝난 거죠 뭐. 오빠는 오빠야말로 나한테 일도 관심도 없었을 텐데 워낙에 동네에서 유명 스타였고. 그러면 그 군대 갈 때 네네. 그 남자분의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예, 아주 치열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제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언니도 있었고 우리 또래들도 있었고 다 하나같이 그냥 그 오빠가 그 동네의 우상이었어요. 지금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디 지금은 저 경상도 대구 쪽에 가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 아 그건 안 보시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 그때 이거는 제가 정중히 충고드리는데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그 기억 보정이 돼 있어갖고 좋은 축으로 그냥 이건 제가 아까 30대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만나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사춘기의 감성을 제가 만났던 볼 때는 그 30대에 내가 그분이나 아니면 지금 그 오빠나 똑같이 실망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그분 그 10대 때 본 사람을 보는 것만큼 실망이 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는 그 굉장히 그
실체보다 더 환상적으로 왜곡된 기억만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아, 내가 저도- 왜 이런 사람을 예, 경험자들 말에 의하면 다들 보고 실망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솔직히. 예. 네, 사춘기 왜곡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죠. 이거 지금도 그래도 그 약간 덧니가 나가지고 그 싱글싱글 웃던 그 얼굴이 딱 지금도 이렇게 떠올라요. 예. 그 덧니가 살짝 난 게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찡긋 웃을 때. 사람이 좋으면 덧니도 좋고 짱구머리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럴 것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어쨌든 그래도 동네 친구가 연결이 되면은 또 언젠가는 또 어떤 인연으로 또 뵙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맘만 먹으면 볼 수 있죠. 예, 근데 굳이 연락할 일도 없고 보면 또 실망할 거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시는지 세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는데, 네. 그 CBS 라디오의 4시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거기에 항상 그 친구를 찾습니다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연이 올라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던 사람. 그런데 이제 뭐 옛날 애인 찾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해피유머님 또래의 여자분들이 자기 젊었을 때 직장 동료나 그렇죠. 이제 학창시절에 친구를 찾는 사연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끔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전 CBS를 많이 듣는데 그 사연을 들으면 그러니까 같이 신입사원 때 같이 일했던 뭐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동료들 그리고 대부분 사연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만났고 신혼살림 어디 뭐 봉천동에 있는 집까지 가서 아들 나무까지는 만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긴 그리고 거야. 어쩌다 연락이 끊겼는데 이사 가고 전화번호 바뀌고 그러면서 헤어졌다. 사실 그 8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의 삶이 아마 해피유머님 같은 그런 삶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80년대 이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 다니고 새로 뭐 집 사서 가고 그리고 아이들 크고 그러면서 연락이 끊긴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직장명, 사람 이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 8건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이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거를 이제 그 방송 DJ가 얘기를 해요. 뭐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뭐 해피유머님이 예. 첫사랑 그 남자를 대구에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주 좋은 프로네. 근데 그 사연을 듣다 보면 참 정말 바로 그 해피우먼님 세대의 분들이 살았던 삶에 네네. 어떤 그 애환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방송을 안 들으면 또 안 되는 그렇죠. 안 되는 실제로 거니까. 남자들이 방송을 듣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들이 대부분 여자분들 60대 올리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참 길게 말씀 나누고 어느덧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별로 유익하지도 못한 말씀으로 그냥 시간만 끌은 것 같지는 않나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되나? 자, 끝으로 이 방송 들어주신 사질모 회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별명들 불러주셔서 방송에 한번 내보내시죠. 네, 우선 수고하신 날프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국장님을 비롯한 슈수님, 미나님, 나리아님, 그 밖에 음악 애청자 여러분, 멋진 음악과 함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신청해 주실 노래는 긴머리 소녀, 긴머리 소녀 누구의 목소리 듣고 가수 이름. 김세환 씨가 불러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긴머리 소녀를 네.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피우머님 오랜 시간 통화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네, 긴머리 소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추억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잠깐의 대화로 30년, 40년 전의 그 이야기를 바로 불러낼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오는 시간은 멀어 보이지만 지나간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지요. 추억을 소환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웠던 추억도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다 아름다운 것이죠. 네. 혹시 뭐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추억이 있더라도 아프고 또 힘들었던 거는 잘 묻어서 다시 꺼내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좋은 것만 꺼내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피 유머님과 함께한 랄프의 노래 하나 이야기 하나 10번째,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the songs that I sing, I'll feast at your table, I'll sleep in your clothes.